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링의 이병무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건제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제어문의 어떤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조건제어 부분만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뭐냐면 다음에 할 8강하고 9강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7, 8, 9강이 조건문하고 반복문이에요. 근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어떻습니까? 조건하고 반복문은 사실상 없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이고요. 이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한 이런 명령어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랭귀지를 배운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 그러면 조건문과 반복문을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7, 8, 9강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요. 숙지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단어를 내겠습니다. 따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시험 문제에서 뭐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중에서 프로그램 소스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조건문과 반복문이 없는 소스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나오는 건데 우리가 어떤 한 문제를 딱 찍어내기는 약간 좀 그렇다라는 어떤 출제 경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조건 제어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조건 제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보면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약간 좀 잔소리를 좀 하고 나갈게요. 우리가 그럼 문법 규칙만 다 알면 내가 그걸 갖다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잠깐 그림 좀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문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문법적인 규칙을 알면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네모를 그려드릴까요? 그러니까 해당 문법에 대한 규칙을 갖다 여러분들이 알았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기엔 한 80% 정도만 이해한 겁니다. 80%. 그럼 나머지 20%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문법적인 규칙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서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이제 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키보드 앞에 앉아 있으면 그냥 손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나머지 20%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규칙만 안다 그래서 나 이 문법적인 규칙 갖다가 완벽하게 다 사용할 수 있어?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서 그거 갖다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 조건 제어에서는 이런 식의 문장을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문법적인 규칙을 갖다가 하나하나 따져갈 때 비로소 그 문법적인 규칙을 갖다가 완벽하게 100%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80%를 갖다 조건 제어 시간에 다 이해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나머지 20%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 그래서 이 단원에서 조건 제어라는 것을 갖다 제시하고 있지만 그 문법적인 규칙이라든가 또는 사용 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서요. 나머지 20%를 갖다가 채우는 훈련 꼭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어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나가보도록 하죠. 제어문입니다. 제어문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랬죠. 프로그램의 흐름을 갖다가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어문입니다. 제어문의 종류는 그 밑에 보면 순차 흐름이라든가 분기 흐름, 반복 흐름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선생님이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되는데 이 그림이 뭘까요? 우리가 프로그램 갖다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일을 처리해 갑니다. 처리해 가다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순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쭉 하다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지 어떻게 하는 거에 되냐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 그 다음에 이쪽을 선택해서 보니까 빙빙빙 도니까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쭉 따라가다가 어떠한 조건을 만나면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선택을 해주고요. 또한 프로그램의 흐름을 갖다가 여기서는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어떤 그런 거로 바꿔줘야 되겠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써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어문이라는 얘기예요. 제어문.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제어문의 종류에서 if문이라든가 if-else문, 뭐 스위치 케이스문이 나와 있고요. 반복문에 보면 for문이라든가 while문, do while문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분기문이다. 분기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다. 뭐 go to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제어문의 종류를 갖다가 다 암기해 둔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다 보면 아 이건 뭐 제어문이고 이건 반복하는 거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제일 먼저 제어문의 가장 대표적인 if문부터 나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if문입니다. 근데 if문 보면 if문에 단순 if문이 있고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2번에 보면 if-else문 이렇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단순 if문하고 if-else문에 대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리고 교재를 갖다가 꼼꼼하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단순 if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1번하고 단순 if문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순 if문의 문법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if하고요. if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고 나서 이 밑에 있는 블록에 있는 문장, 이 안에 이제 문장이 생기게 되는데 문장을 갖다가 수행하게 되는 이게 바로 뭐냐면 단순 if문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사용하다 보면 볼수록 익숙해집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만약 조건이 어떻다면 이 문장을 갖다 수행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조건이 어떻다면이 바로 뭐냐면 조건이 참이라면 이 문장을 갖다 수행해라 이겁니다.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다 그러면 이 문장을 갖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수행할 수 없습니까? 수행할 수 없어요. 좀 더 개략적으로 설명드릴까요? 만약에 조건이 참이라면 이 블록 안에 있는 문장을 갖다 수행해라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C 언어에서요 문장이 만약에 하나일 때는 뭐냐면 이 블록 갖다 생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생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장이 하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장이 여러 개더라. 문장 2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만약 이 조건이 참일 때 문장을 갖다 여러 문장을 갖다 동시에 수행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블록을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if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조건이 참이면 이 블록 안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되는 건데 그죠? 만약 문장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 블록을 갖다가 생략해도 돼. 하지만 문장이 여러 개 기술됐다 그러면 반드시 블록으로 묶어줘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프로그램을 갖다 분석하다 보면요. 이 블록으로 묶여져 있는지 묶여져 있지 않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잘 못해서 이 블록 안에 있는 문장을 다 수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밑에 있는 문장 하나만 딱 수행하고 빠져나오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거나 또는 하나만 수행하고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밑에 있는 문장까지 다 분석하게 되는 경우도 일일이 많이 이렇게 빈번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이 과연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묶여져 있는지 꼭 보고요. 만약에 블록이 묶여져 있고 문장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이 문장을 갖다가 딱 한 문장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까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문장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블록을 없애고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문장 2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 조건이 참이면 문장 1도 수행하고 문장 2도 수행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조건이 참이면 뭐만 수행하냐면 문장 1만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문장 1과 문장 2를 갖다 동시에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와 같이 블록으로 묶어줘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단순 if문이고요. 근데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부족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 조건이 참이면 어떤 문장을 수행하고 거짓이면 딴 걸 갖다 수행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뒤에 보면 if-else문입니다. if-else문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if-else문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리고 교재로 또 설명해드릴게요. if-else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if였습니다. if 조건식이 붙어요. 역시 뭐냐면 블록을 갖다 수행하게 됩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그렇지 않고 거짓이다 그러면 else 밑에 있는 이 블록을 갖다 수행하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문장 1 이런 식으로. 여기에 문장 2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라면 문장 1을 수행하는데 만약 조건식이 거짓이더라. 그때는 뭘 수행한다고요? else 이하에 있는 문장 2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문장 하나다. 그럴 때는 뭐냐면 블록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여러 개 기술됐다. 그럼 반드시 뭐로 묶어줘야 된다고요? 블록으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아, 조건식이면 블록 안에 있는 문장을 다 수행한다. 그런데 문장이 하나라면 블록이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두는 것이 오히려 훨씬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않고 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하나하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제일 처음에 단순 if문입니다. 자, 단순 if문이에요. 거기 순서들을 보면 조건이 있고요. 문장 1이 있고 문장 2가 있습니다. 순서들을 잠깐 여러분한테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조건이 되겠죠. 자,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다. 예면 어디를 수행하는 거고 문장 2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보면 아니옵니다. 아니오면 바로 이렇게 하고 문장 좀 이렇게 할까요? 문장 2 이렇게 했어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조건이 참이면 문장 2를 수행한다. 하지만 뭡니까? 거짓이라 그러면 문장 2를 수행합니까? 수행하지 않습니까? 수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명령문으로 기술을 해보면 if 했습니다. if.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문장 1 이렇게 했죠? 자, 블록인데 지금 현재 블록을 그냥 씌워주지 않고 그냥 문장 1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해주니까 문장 2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라 그러면 이것만 수행하는 겁니다. 문장 1만. 거짓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장 1을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문장 2를 갖다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 if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프로그램 소스가 나와 있는데요. 프로그램 소스를 갖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53쪽에 보면요. if문을 사용하여 비교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if문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양수냐 이거 갖다가 나름대로 비교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프로그램 소스를요. 이제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써드릴 텐데 프로그램 소스를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판서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소스가 나와 있냐면 자, 인트하고 a는 얼마가 들어가냐? 6 이렇게 들어갔네요. 현재 a라는 것은 뭐냐면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값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6이 들어갔어요. 근데 if 했습니다. 조건하고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자, a가 0보다 크다면 a가 0보다 크다면 이때는 printf 하고 뭐냐면 양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조건을 만약에 만족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 있는 문장 바로 printf를 갖다 수행하게 되니까 이걸 갖다 수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하나로 쭉 보니까 약간 조금 낯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쓸게요. printf 양수 이렇게 했습니다. 훨씬 더 느낌이 확 오나요? 즉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현재 a 값은 얼마인데 6이잖아요. 그렇죠? 6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을 갖다 수행해야 되겠구나. 결국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양수가 출력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러면 a 대신 여기 이제 마이너스 6이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을 갖다가 수행하겠습니까?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수행하지 않겠죠. 됐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단순 if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if else문. 즉 우리가 좀 전에 선생님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단순 if문은 뭐냐면 조건이 거짓이면 다른 문장을 좀 수행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if else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if else문 보겠습니다. if하고요. else문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조건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구별되거든요. 순서대로 역시 또 그려드리면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건. 만약 참이다. 조건이 예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일 때는 어떻게 수행하냐면 문장 1을 수행하고요. 아니오입니다. 아니오 그랬어요. 아니오라는 얘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뭘 수행해라? 문장 2를 수행해라 그랬습니다. 문장 2.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빠져나오겠네요.
즉 조건에 따라서 참일 때는 문장 2를 수행하지만 거짓일 때는 어디 수행하는 겁니까? 문장 2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 한번 코드를 써보자고요. if 했습니다. if. 그 다음에 가로치고 조건 이렇게 써주는 거죠.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어디를 수행하고? 문장 2를 수행하라. 그렇지 않다면 else 이하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라. 문장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바로 뭐냐면 처음에 했던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데 만약에 조건이 참일 때 문장을 갖다 여러 문장을 반복해야 되겠다. 여러 문장이 반복 수행된다. 예를 들어서 문장 예를 들어서 3도 여기서 반복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갖다가 블록으로 반드시 이렇게 묶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야만 이 조건이 참일 동안에 이 블록이 수행되고요. 거짓이다 그러면 조건이 참이 아니다라고 하면 뭡니까? else 이하에 있는 이 문장이 바로 수행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이용해서 우리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 정수를 입력받아 홀수하고 짝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수를 입력받았어요. 짝수냐 홀수냐를 갖다 구별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력받은 값을 갖다가 짝수일 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걔는 짝수가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뭐가 됩니까? 홀수가 되니까 if else문을 써서 나타내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셨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한번 프로그램 소스로 여러분들한테 나타내드리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이런 강의 똑같이 해보면 if else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문법적인 것만 다 알아서 조건을 갖다 다 이해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묘미, 맛을 좀 느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100%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 우리 소스를 보면 if 했어요. if. 지금 현재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a라는 값을 갖다가 2로 나눴어요. 자, 요 연산자는 무슨 연산자입니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잖아요. 자, 요것이 만약에 0이라면 조건입니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그쵸? 짝수가 되겠죠? printf 해줘라. 이때는 뭐다? 짝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a를 갖다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럴 땐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홀수가 되는 거죠? printf 해라. 뭐가 된다? 홀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뭘 썼습니까? 그쵸? 바로 if else문을 쓴 겁니다. if else문.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 수행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홀수가 출력되는 거죠. 이무의 값을 넣습니다. a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5를 넣어봤어요. 5. 5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5를 갖다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됩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else 이하로 가니까 5는 뭐가 된다? 홀수가 된다. 이게 지키겠죠. 근데 이번엔 뭐냐면 5 대신 이번엔 뭐냐면 살짝 6을 넣었어요. 6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6은 2로 나눴을 때 이건 나머지 연산자라는 거 여러분 다 알죠? 6을 갖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건 맞으니까 그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네? 바로 밑에 있는 문장 이거 갖다 수행해야 되겠구나. 짝수가 바로 출력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이번에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분석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그래도 우리 if else문을 갖다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자, if 했어요. if. 그 다음 뭐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조건식 할 때 반드시 가로쳐줘야 돼요. 자,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자, 두 수 중에서 큰 값을 갖다가 맥스에다 집어넣고 싶은가 봐요. 맥스는 a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else라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됩니까? 큰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b가 크니까 max는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뭐냐면 a 대신에 뭘 집어넣고 7을 넣었고요. b 대신에 뭘 넣냐면 2를 넣었어요. a 대신에 뭘 넣었고요? 7. b 대신에 2를 넣었습니다. 자, 7은 2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7과 2 중에서 큰 값은 바로 뭐가 됩니까? 맥스에다 a 값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값이 들어가겠어요? 7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7이 출력되겠죠. 만약 살짝 바꿨습니다. 어떤 걸 바꿨냐면 자, 이번에는 뭐냐면 a가 뭐냐면 2가 됐고요. b가 7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2가 7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else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else 밑으로 내려왔더니 max 값에는 뭘 집어넣는다? b를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7이 나오겠죠.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53조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까지 여러분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if문을 갖다가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보면 54쪽 보면 중첩 if문이라고 나와 있죠. 자, 3번에 보면 중첩 if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비임을 같이 보면서 그 밑에 있는 그 중첩 if문을 갖다가 과연 순서대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중첩 if문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중첩 if문이냐? 자, 제일 처음에 조건 1이 있습니다. 조건 1을 만족한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문장 1을 수행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 1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if하고 if 했을 때 조건이 하나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엔 보니까, 조건 1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번엔 뭐냐면 새로운 또 다른 조건 2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조건 2를 주고 조건 2를 만족한다 그러면 문장 2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엔 뭐냐면 문장 3을 수행한다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중첩 if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명령어 코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면 이것은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형식을 보니까 이렇게 지울까요? 제일 처음에 if 했습니다. if.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조건 1이 오겠죠. 자, 조건 1이 올 겁니다. 조건 1을 만약에 만족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문장 1을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장 1을 수행할 겁니다. 문장 1 이렇게. 근데 이거한테 만족하지 않아요. 자, 조건 1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else 하고요.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else if 쓸 때 반드시 뭐냐면 여기서는 한 칸 띄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칸 띄우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시언어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else하고 if 할 때 반드시 한 칸을 띄운다. 이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일부러 선생님이 한 칸 띄웠다는 표시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드릴게요. else if하고 어떻습니까? 조건이 또 오는 거예요. 조건 2가 오는 거죠. 이번에는 조건 2가 옵니다. 이렇게. 만약 조건 2가 맞으면 이것이 맞으면 어디를 수행하는 겁니까? 문장 2를 수행하라는 얘기죠. 문장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니요 그러면 조건 2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else일 때 그때는 어떻게 수행해라? 문장 바로 3을 수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갖다 우리는 바로 뭐냐면 중첩 if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냐면 사실상 if하고 else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if, else 사이에 뭘 집어넣습니까? 이 else, if를 계속 집어넣었죠. 실제로 보면 if, else 하나로 묶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묶여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건 1이다. 조건 1을 갖다 만족한다 그러면 문장 1을 수행하는다. 그렇지 않다면 또 조건을 또 주는 거죠. else, if. 자, 그래서 조건 2를 주고요. 조건 2를 갖다 만족한다 그러면 문장 2를 수행하고요.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어디서 수행하는 겁니까? 문장 3을 수행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 순서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좀 약간 좀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옛날 얘기가 있죠. 옛날 얘기 보면 그죠? 뭐 나무꾼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죠. 근데 뭡니까? 도끼를 갖다가 웅덩이에 빠뜨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산신령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금도끼를 주면서 자,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물어본 거죠. 만약 그게 내 도끼라 그러면 뭡니까? 나는 금도끼를 받아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랬죠. 마음씨 착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산신령님이 이번에 은도끼를 갖고 나온 거죠. 은도끼를 갖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넌 착하구나.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맞지 않으면 그 다음 다시 조건을 또 주고요. 그 조건을 만족하면 그걸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또 뭐 else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문장이 바로 뭐냐면 if문을 갖다 중첩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소스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54쪽에서 보면 자, 어떠한 조건을 주고 어떤 것을 만족하면 뭐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 조건을 주고 이렇게 하는 문장이 있는데 점수를 입력받아 평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중첩 if문에 대해서 자, if 했습니다. if. 자, A가 어떻습니까? A가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printf 해라. 자, 수를 print해라. printf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수 이렇게 됐네요. 하나의 문장이니까 닫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else 했습니다. else하고 if 했어요. else if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번에는 뭐냐면 A가 자, 8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printf 해줘라. 이번에는 뭐냐면 우를 갖다 print해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가끔씩 친구들 보면 선생님 A는 80보다 크니까요 90, 100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뭐냐면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내려온 거거든요.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적어도 뭐냐면 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9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내려온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A는 여기서는 뭐냐면 80부터 89 사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을 줍니다. else if 했어요. 아까 띄운다 그랬죠? 자, 이번엔 A가 7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print f 하고요. 미를 줬습니다. 이렇게. 자, 이번엔 뭐냐면 else if 했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A가 6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럴 때는 print f 했어요. 자, 양 되겠죠? 이것도 만족하지 않더라. else 했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f하고 이번에는 뭐냐면 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자, if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바로 if문을 갖다 중처 if else문을 갖다가 중처 if문을 사용한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 100점이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100이라는 값이 들어왔으니까 100은 90보다 크다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하죠. 그러니까 뭐만 출력해주고 수를 출력해주고 그냥 빠져나간다고요. 근데 약간 점수를 서운하게 받았어요. 어떤 서운한 점수를 받았냐면 30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30이라고 하는 것은 9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않죠?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30이 8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30이 7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 뭐냐면 30은 6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만족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뭐가 출력되겠습니까? 30이 들어갔을 때 바로 가가 출력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if문을 갖다가 또 그 안에 중첩시키는 것을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중첩 if문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55쪽에 보면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또 C 언어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재미난 어떤 연산자를 갖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냥 여기는 그냥 살짝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3) 조건 연산자라고 되어 있죠? 자,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되어 있고요. 조건이 되어 있고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하고 콜론하고 B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조건이 참이면 뭘 수행하는 거고 A를 수행하는 겁니다. 참. 근데 만약 조건이 거짓이에요. 그럴 때는 뭐냐면 B를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이 3개다 그래서 삼항연산자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그 밑에 있는 소스 중에서 하나만 잠깐 요거에 대해서 요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맥스가 있습니다. 맥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때는 뭐냐면 A고 B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A 값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으라는 얘기? 맥스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만족하지 않더라 그러면 어떤 값을? B 값을 갖다 맥스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 값이 만약에 5였고 B 값이 3이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5는 3보다 크다는 거 만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A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A가 뭐였습니까? 5니까 맥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5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항이 몇 개다? 3개다라고 해서 삼항연산자라고도 하는데 우리 C 언어에서는 바로 조건연산자, 이런 연산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스위치 케이스문이 나오는데요. 스위치 케이스문 여러분들 잘 받으셔야 됩니다. 4번에 보면 스위치 케이스문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특정한 상황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하더라. 자, 근데 이걸 갖다가 형식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빔을 보면서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자, 이런 순서도가 제시가 돼요. 스위치 케이스문의 형태는 이런데 이걸 갖다 한번 이용해 우리가 한번 일단 분석을 해보자고요. 식이 들어옵니다. 식이 들어오는데 그 식하고 값 A하고 만약에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식하고 값 A하고 같다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문장 1만 수행하고 그냥 쭉 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식하고 값 A하고 비교해봤는데 같지가 않아요. 그럼 아니오로 내려옵니다. 이번에 값 B하고 또 비교해보는 거예요. 값 B하고 식하고 비교해봤더니 이번에는 또 뭐냐면 같다. 그럼 어디로 수행하는 겁니까? 얘니까 문장 2만 수행하고 빠져나온다고요. 이번에 뭐냐면 식하고 값하고 또 비교해봤어요. 값 A하고도 비교해보고요. 값 B도 비교해봤더니 아니에요. 값 N하고도 비교해봤더니 또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디만 수행합니까? 문장 X만 수행하고 빠져나온다고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실생활적인 얘기를 갖다 여러분들 들어보면 우리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냐면 견출지 같은 거, 책갈피 같은 거 끼워놓죠. 견출지라고 그러나요?
사실상 뭐냐면 레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라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뭡니까? 견주지를 딱 붙여놓으면 내가 어떤 책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갖다 보고 싶다 그러면 이 견주지만 딱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떠들어보는 거하고 똑같이 이 식이라는 값을 갖다 이용해서 어디하고 같는지만 비교해보는 거예요. 같으면 그 값이 만약에 이 식이 값이하고 같더라 그러면 문장 이만 수행하고 빠져나오는 어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스위치 케이스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명령 형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일 처음에 스위치 해줍니다. 스위치.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수식 주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이 스위치 케이스문은 뭐냐면 이 수식이 바로 뭐냐면 반드시 정수형이어야 돼요. 정수형. 선생님 문자형은 어때요? 자, 우리가 C에 대해서 약간 좀 깊숙한 얘기를 해보면 문자형도 역시 결국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스키 코드에 의해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것이 헷갈린다 그러면 아, 수식에는 바로 뭐냐면 문자, 하나의 문자라든가 정수, 숫자 값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 이 수식을 갖다 만족한다 그러면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케이스 하고 값 A 했어요. 값 A. 그 다음에 문장 1 하고요.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케이스 했습니다. 값 B 했어요. 값 B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2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브레이크 이렇게 했습니다. 쭉쭉쭉 나가다가 자, 케이스 했습니다. 케이스 하고요. 이번엔 뭐냐면 값 N이에요. 값 N이다. 그러면 문장 N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디폴트로 줍니다. 디폴트로 하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장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블록이니까 블록을 닫아주게 되겠습니다. 요것이 바로 뭐냐면 요것에 대한 예예요. 스위치문은 바로 요와 같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로 좀 분석해 봅시다. 일단 수식이 만약에 정수형 값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수식 값하고 이 값 A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값 A하고. 비교해서 만약 같으면 뭐냐면 문장 2를 수행합니다. 근데 여기 브레이크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에 의해서 뭐냐면 문장 여기까지 수행하고 더 이상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실행을 갖다 중지시키고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브레이크문을 만약 뺐다. 브레이크문을 빼면요. 값 만약에 값 A하고 같더라. 그럼 뭐냐면 값 A를 하고 문장 2를 수행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죠.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값 B하고 같지 않더라도 뭡니까?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계속 수행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문장만 만약에 수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브레이크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만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문장 하나만 수행하고 빠져나가게 한다면 반드시 어떤 문을 달아준다고요? 브레이크를 달아줘야 된다는 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언어에서 보면 반드시 이걸 갖다가 가끔씩 이제 달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 시험에서 대부분 다 케이스라고 반드시 하나의 문장만 하고 빠져나가게 되는 어떤 이런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을 꼭 대부분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브레이크를 달므로써 이 문장만 수행하고 그냥 빠져나간다는 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요. 작년도 수능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즉 이와 같은 순서들을 주어주고요.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순서도에다가 어떤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로직을 넣었어요. 로직을 넣고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명령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하고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스위치문이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스위치문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럼 과연 제어문에서는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보면서 우리 한번 그 개념이라든가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대표 기출 문제 분석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강의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제어문에서는 이 조건문이라든가 반복문 이런 것들은 다 결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 소스는 다 제어문과 반복문이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독특하게도 뭐냐면 제어문에 대한 개념을 갖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순서들을 보고 제어문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소스를 갖다 설계할 수 있는지를 갖다 물어보는 어떤 그런 문제였었어요. 순서도는 가로등의 작동을 갖다 표현한 거래요. 점성 가형역이 바로 여기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의 명령문으로 작성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점성 가형역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이 영역을 갖다가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고 골라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봅시다. 광양센서 값이 70보다 작은가 했습니다. 얘면 뭡니까? 가로등을 켠대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작은가 이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뭡니까? 가로등을 끈다 됐으니까 이 조건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니까 아, 조건이 있고 만족하면 여기를 수행하고 아니면 여기를 수행하는가. 결국 뭘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if, else문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다음 몇 번이 되겠어요? 1번이죠. 그러니까 요거 같이 개념 문제도 물어본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화재가 감지되었을 때 화재 경보가 출력되는 명령문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뭐냐면 화재가 감지돼야 돼요. 화재가 감지됐을 때 경보가 울리거든요. 근데 변수를 줬네요. 어떤 변수를 줬냐면 fire라는 변수를 줬습니다. fire라는 변수가 줬는데 fire는 뭐냐면 1이면 뭐냐면 화재가 감지된 거고요. 0이면 뭐라고 됐습니까? 감지되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화재 감지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말씀드리면 시언어에서 조건에서요. 조건에서 뭐냐면 0하고 자, 조건이 참일 때 거짓일 때가 있는데 거짓 참을 갖다 얘기해 볼까요? 0이면 뭐냐면 무조건 거짓입니다. 근데 조건식에서 뭐냐면 참을 갖다 할 때는 0 이외의 값이에요. 0 이외의 값. 0 이외의 값은 다 참입니다. 참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보고서 문제에서 제시한 이걸 갖다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내 봐야 되는 거죠. 한번 기억본 봅시다. if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오겠죠? fire가 0인데 0하고 같다면 fire가 0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뭡니까? 화재가 감지되지 않았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걸 갖다 수행할 거라고요. 지금 감지되지 않았는데 화재 경보가 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기억본 틀린 거죠. 자, 니은번 볼까요? if였습니다. fire였는데 fire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fire가 지금 현재로서 뭐냐? 예, 1이 들어가 있다. 참이죠. 그때 화재 경보가 울리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냐면 fire에 0을 주거나 1을 주거나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ire가 만약 0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여기를 수행합니까? 수행하지 않습니까? 수행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뭐냐면 화재가 감지되었을 때는 fire가 1이라는 얘기거든요. 1이니까 참이다. 벌떡 화재 경보가 울리니까 니은번은 맞겠네요. 자, 디귿번 볼까요? if였습니다. fire가 0하고 같지 않다 그러면 나디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참이라는 얘기죠. 결국 프린트F하고 화재 경보가 울리니까 디귿번 맞겠네요. fire가 0하고 같지 않다는 의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0하고 같지 않다라니까 결국 fire는 뭐가라는 얘기입니까? 0 이외의 값을 가지니까 0 이외의 값에서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이니까 이것이 참일 때 화재 경보가 울리니까 디귿번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랬으니까 니은번과 디귿번을 고르니까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수능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한번 실전 감각을 한번 익혀보도록 할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자, 보겠습니다. 일단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프로그램에서 가와 나의 실행횟수를 합한 값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가와 나의 실행횟수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문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네요. 조건문하고 제어문하고 반복문하고 같이 융합돼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아예 조건문을 딱 떼놓기보다는 약간 좀 섞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전력을 좀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배운 것이 if문이니까, if else문이니까 그것을 갖다 꼼꼼히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A는 지금 현재 뭐냐면 1부터 20까지 가고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A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S1은 S1 더하기 A를 하니까 그때는 가가 한번 실행되겠죠. 만약에 그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만약 이번엔 뭡니까? A를 갖다 3으로 나누래요. 나머지 그때 0이면 그때는 또 뭐냐면 나가 또 반복 실행되겠네요. 가장 쉬운 방법은 1부터 20까지 쭉 써놓고요. 그렇죠? 1이 들어왔을 때 나눠서 여기 되는지 그때 한번 세보고 그 다음에 또 2일 때 또 세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서 한번 좀 우리 센스 있게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1부터 20까지 있을 때 2로 나눠지는 거 숫자는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1부터 20까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것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6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보면 2로 나눠졌을 때 3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6이라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12라든가 또는 18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 2로 나눠져서 개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3으로 나눠지는 것은 6개인데 몇 개를 빼주면 되겠습니까? 3개를 빼주면 되니까 결국은 10개에다가 3개를 더하니까 결국 몇 개가 되겠습니까? 13개가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가와 나는 몇 번 반복되더라? 13번 반복되더라.
여러분 어떻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인데요.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더 그렇네요. 뭐 배열도 나오고요. 막 진짜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꼼꼼히 이제 배워가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혀 배열을 갖다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자, ANS라는 배열이 있고요. N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A하고 K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폼을 들어왔습니다. 폼을 들어와서 조건문이 있네요. ANS라는 배열 요거하고 같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K 값을 갖다가 하나씩 증가시켜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배열이 있으니까 0, 1, 2, 3, 4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하면서 요 배열하고 요 배열에 대한 값을 갖다 하나하나씩 비교해보는 거죠. 같으면 그때마다 K를 갖다 증가시키니까 이때 같으니까 하나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같네요. 같으니까 결국은 그러므로 K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갖다 만드신 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스위치문을 갖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갖다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지금 현재 K 값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3이 들어왔다고요. 3.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케이스 어디인 경우로 가야 돼요? 3인 경우로 가야 되겠죠. 케이스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엔 뭡니까? 4로 오고요.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죠? 이번에 어디로 오겠습니까? 케이스 3인 곳으로 오겠죠. 그럴 때는 뭡니까? 이걸 만족하니까 뭘 수행하고 굿이라는 것을 갖다가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끝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출력되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굿이 출력되겠네요. 굿. 여러분 스위치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수식의 값하고 같은 것을 찾아서 그것만 수행하고 빠져나오더라. 뭐에 의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문장을 수행하니까 브레이크문으로 닫아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수행하고 그냥 빠져나오더라. 이것만 이해하신다고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에 두 정수를 입력하였을 때 이 프로그램에다가 정수 2개를 입력했대요. 분석한 결과를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보기 이렇게 줬네요. 그죠? 옳은 것을 갖다 골라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분석해야만이 옳은 것이 아닌지 갖다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보니까 폰이라는 함수를 썼네요. 근데 폰이라는 함수는 어떤 식의 동작을 하는지를 갖다 봤어요. X값을 갖다 전달 받을 겁니다. 근데 X가 만약 0보다 작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값을 갖다 돌려주고 있냐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값을 갖다 그대로 돌려주고 있네요. 결국은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숫자는 무조건 뭐로 바꿔주고 있습니까? 양수를 바꿔주고 있죠. 결국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그쵸?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네요. 절대값. 그리고 나서 void main에 했습니다. A하고 B하고 max가 됐는데요. A라는 값을 갖다 받아들였습니다. A라는 값을 받아들여서 자, 폰이라는 함수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만약에 그 값이 만약에 음수다.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부호로 붙여주는데 그렇지 않다면 뭡니까? 원래 받았던 X값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A를 갖다 하나 구하고요. 그 다음 B값을 또 입력받을 겁니다. B값을 갖다가 와서 다시 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또 B값을 또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max에다가 A값을 집어넣어줬어요. 비교해봤습니다. B하고 A하고 비교해봤는데 만약에 B가 크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max B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결국 max 값은 뭐가 되기 때문에 A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큰 값을 갖다 출력해주는 어떤 이런 거죠. 자, 그럴 때 보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는데 기억 봅시다. 출력 결과는 0이거나 양수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결국 뭐냐면 A하고 B값을 갖다가 나름대로 큰 값을 갖다 비교하고 있는데 절대값을 갖다 나름대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이거나 양수인 거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0 잘 헷갈린다고요? 0 돌려보내세요. 0일 때 어떻습니까? 0은 0보다 작다는 조건 만족하지 않죠? 0 그냥 온다고요. 알겠어요?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폰 함수에서는 입력된 값을 부호로 바꿔 반환한다 그랬습니다. 폰 함수에서는 입력된 값을 부호로 바꿔 반환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양수일 때는 어때요? 양수일 때는 뭡니까? 부호를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안 바꿔요. 그래서 뭐냐면 니은번은 뭐냐면 틀린 거예요. 자, 음수일 때는 지금 현재 뭐냐면 양수일 때만 지금 현재 뭐냐면 음수일 때는 맞지만 양수일 때는 어때요?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 틀린 거죠. 디귿번 한번 볼까요? 입력된 두 정수 중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거 그대로 보면 좀 맞는 것 같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입력된 두 정수 중 큰 수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하고 3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큰 수가 뭡니까? 3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뭘 구하고 있습니까? 절대값을 보내서 가고 오고 있거든요. 5하고 3이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입력된 두 정수가 아니고 입력된 두 정수 중 절대값이 큰 걸 갖다 구하니까 디귿번 대로 틀렸겠죠. 맞는 건 몇 번밖에 없습니까? 기억번밖에 없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순서들을 프로그램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순서들을 주고 여러분한테 프로그램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if 했어요. if. 조건 C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10보다 크다 그러면 A를 갖다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갖다 구하래요.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를 갖다가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여기까지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출력 A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printf 하고 자, %d 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 문장이 바로 몇 번입니까? 네, 바로 2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즉, 이것을 만족하면 이걸 수행하지만 만족하지 않으면 뭡니까? 곧바로 A만 출력해 주는 거죠. 됐어요? 자, A가 0이 지금 현재 아니고, 어휴, 큰일 날 뻔했네요. 10이었죠? A가 만약에 1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걸 갖다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 수행하는 어떤 그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수행시켰을 때 결과값은 뭐가 되겠느냐? 바로 A값을 갖다 출력시키자 넣어서 그런 문제거든요. 자, 근데 A값이 제일 처음에 얼마가 들어왔냐면 120이 들어왔어요. 자, 반복문이 있습니다.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이걸 갖다 수행하고 다시 올라와서 반복문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고 또 수행하고 그러는데 조건식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뭡니까? 1이 됐죠. 그렇죠? 1이 됐으니까 뭐냐면 계속 둔다고요. 참이니까 무조건. 자, 일단 120을 갖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120이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게 되거나 또는 A가 이렇게 되니까 5화 조건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뭐냐면 A를 갖다가 2로 나누면 몫을 구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0을 갖다가 2로 나누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60이 되겠죠. 다시 또 올라가서 60을 갖다가 2로 나누죠. 충분히 그러니까 30이 되고요. 다시 또 30도 2로 또 나눠지죠. 이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15가 됩니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15는 뭡니까? 2로 나눠지지 않지만 뭐로 나눠집니까? 3으로 나눠지죠. 그럴 때 다시 또 뭡니까? A를 갖다 뭐로 나눠주니까 2로 나눠지니까 이번에 7이 되겠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7을 갖다가 2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 아니고요. 3으로 나눠도 역시 나머지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else 조건을 여기 만족하지 않으니까 S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출력되는 값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7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조건 제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딱히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건 제어하고요. 반복문하고 같이 겹쳐서 프로그램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건문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 문법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익숙한 어떤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반복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꼭 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